병자호란 발발 8개월 전인 병자년 4월, 홍타이즈는 국호를 대청으로 바꾸고 스스로 대청제국의 황제가 됐음을 선포한다. 황제 즉위식에서 만주와 몽골인, 투항한 명나라 출신 신료들까지 모두 홍타이즈를 향해 3괴 구 고두의 예를 갖춘다. 하지만 조선에서 온 사신 두 사람만은 즉위식이 진행되는 동안 끝까지 절을 하지 않았다. 조선 사신의 대례 거부에 분노한 홍타이즈는 조선 정벌을 결심한다. 병자호란의 시발점이었다. 황제 즉위식 날 조선 사신들이 절했으니 굉장히 분노했을 것 같기는 하네요. 근데 정확하게 이게 어떤 자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홍타이즈가 새로운 존호, 만주호로는 안바 거부, 이제 큰 이름을 신하들한테 받는 자리였거든요. 특히 이때 홍타이즈는 여진들의 최고 지도자 한, 몽골을 통치하는 칸, 그리고 한인을 통치하는 황제로서 추대를 받는 자리였습니다. 한칸 황제. 그렇죠. 그러니까 누르하치가 세웠던 후금이 여진으로만 구성된 민족 기업이었다면 홍타이즈가 새로 세운 대청, 청국은 만주와 몽골과 한족까지 아우르는 다국적 기업으로 성정을 한 거죠. 이런 맥락에서 지금까지 여진으로 불려왔던 이름을 홍타이즈가 이제 만주라고 불러라라고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여진족이 만주족이 되고 금이 청이 되고 약간 새로 다시 태어나는 기분인 그렇죠. 잔치자 날이네요. 이 만주라는 단어가 홍타이즈 때부터 쓰기 시작했군요. 네, 사실 우리한테는 만주라는 이름이 지명으로 익숙하잖아요. 아니에요? 네. 만주벌판. 그런데 그러니까 만주족이 만주 지역에 살아서 만주족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홍타이즈가 이 정복과 회유를 하면서 다양한 민족과 이 부족들을 포용하게 되죠. 이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여진이라는 이름을 빼고 만주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근데 제국 선포의 날인 거잖아요. 그 제국의 황제가 되겠다고 이제 올라서서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여러 국가들을 불러서 예의를 이제 다 갖추고서는 축제를 벌이는 건데 갑자기 뻣뻣한 쟤네는 그러니까요. 이럴 거면 가지를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조선 사실 두 사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나덕헌하고 이화이라는 조선 사람이었거든요. 이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홍타이즈가 제단에 올라가지고 하늘에다가 왜 3번 절하고 9번 조아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309고두례라고 하잖아요. 이게 딱 끝나고 나서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홍타이즈를 대상으로 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그 309고두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다들 3번 딱 무릎 꿇고 9번 조아리고 있는데 나덕헌과 이황만 이렇게 지금 서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쵸, 이 모습이 그려지면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시간도 길어요. 그러니까요. 그걸 하면 어떻게 지나갈 텐데 계속 반복적인 행동을 해야 돼. 기록이 있어요? 근데 만주 기록에? 그러니까 사실 이 나덕헌과 이황은 이 즉위식에 초청받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이 심양을 방문해야 했던 추신사 그리고 그 작년에 인조의 왕후, 인현 왕후의 조문을 왔었던 거기에 대한 이제 회답으로 보냈던 사신이었거든요. 사실 그 두 명도 의아했었을 거예요. 자기의 미션은 그게 아니었는데 갑자기 절을 하라는 거죠. 가봤더니 즉위식이야. 아니 보통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있는데 다 엎드리면 같이 하게 되지 않아요?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냥 쓰러져 있든가. 아이고 막 허리 하면서 좀 하지. 아이고 근데 여기 나름 진짜 칸이자 한이자 황제의 즉위식인데 이렇게 절 안 하고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결기 있게 지조를 지킨 건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가만히 있어봐. 지금이 황제를 즉위한다고? 내가 여기서 같이 절하면 저 오랑캐를 황제로 인정하는 거잖아. 이러면 나는 조선에 들어가도 죽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해도 죽고 안 해도 그렇지. 죽고 그런 상황이어서. 그럴 거면은 차라리 조선의 명예를 지키고 죽는 게 낫지 않나? 우리가 결과를 알고 거꾸로 보니까 이 사람들 조금만 잘 행동했으면 전쟁이 안 났을 수도 있다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결론으로 가는데 사실 저를 했어도 문제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지점에서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청해 국제적 지위나 강국으로서 이것을 전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데 가장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나라를 지키고 안보를 지킨다는 거는 자기만 우물 안에서 보는 게 아니라 주변 국가들 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
그 당시에 그 즉위식이라는 국제적 의미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게 훨씬 더 큰 문제였어요. 그렇지. 사실 여진이라 그러면 예전에 우리 윤관 장군께서 정벌하던 걔네들 우리가 막 봐주고 달래고 했던 걔네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릎을 꿇어 굉장히 그 조선 사신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변했잖아요. 모르는 그거를 몰랐다니. 조선의 입장에서는 청은 현대로 따지면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느낌의 강대국인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즉위식을 갔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축하해 주러 와서 고맙습니다 하고 악수를 이렇게 탁 하고 와요. 근데 우리는 악수를 딱 하려고 하는데 이러면 어떻게 돼? 사실 문명 국가이고 외교라는 측면에서 그 자리에서 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너가 내 악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내가 전쟁을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방식의 문제를 삼아서 보복을 하겠죠.